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6월 3일자 동아일보 오피니언을 소개하고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소개하기 전에 먼저 역전세와 깡통전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역전세라는 것은 주택거래가 위축되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2년 전에 세입자하고 3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기간 2년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전세 가격이 하락해서 2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2억에다가 본인 돈 1억을 더해서 종전 임차인에게 3억 원을 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즉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역전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역전세와 비슷한 개념인 깡통전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깡통전세는요 전세계약 시점에 전세 가격보다 집값이 낮아져서 집주인이 그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태가 바로 깡통전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전세금 3억에 들어갔는데 집값 하락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 집이 2억 원으로 떨어졌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주택을 처분해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다 돌려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깡통전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아일보 오피니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커지면서 세입자들을 지원하는 지난 5월 25일 날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세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맺어진 아파트 전세 계약 중 절반 가까이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 하락분을 내주어야 하는 거래였습니다. 전세값이 폭락한 지방 아파트 그리고 신축 빌라들은 사정이 더욱더 심각합니다. 올해 1월과 4월 그리고 2년 전 같은 기간 이루어진 전국 아파트 전세 계약을 동아일보 취재팀이 비교 분석했더니 거래의 47%는 2년 전보다 전세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하락분으로 내준 전세금은 총 2조 5천억 원입니다. 주택 한 채당 평균이 8,400만 원꼴입니다.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집주인이 돈을 마련하지 못해 이사도 못 가고 발이 묶인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 아파트들은 사정이 더욱더 안 좋습니다. 대구와 세종시 아파트의 82% 그리고 67%는 전세값이 2년 전보다 하락했습니다. 사기 피해가 급증돼 전세값이 폭락한 신축 빌라들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전세기간이 끝나는 전국의 신축 빌라 10채 중 8채는 집값에 비해 전세값이 너무 높아 주택도시 보증공사 HUG죠. 전세금 반환 보증에도 가입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세금 반환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갈등을 빚는 역전세 쓰나미가 본격적으로 몰아닥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년이죠. 7월 임대차법 개정 이후 폭등한 가격에 맺은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4월 현재 전국의 역전세 위험가구 수를 102만 6천 채로 추산했는데요. 이 중 올해 하반기에 29만 채, 내년 상반기에는 31만 6천 채의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집주인이 내줘야 할 전세금 하락분만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서민 경제 파탄과 임대차 시장 혼란을 막으려면 집주인이 전세금 하락분을 돌려줄 수 있도록 대출을 늘려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세금 반환 목적이 분명한 경우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그리고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간신히 안정세를 찾은 가계대출이 다시 폭증하거나 금융회사 부실이 커지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의 치밀한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